비가 오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얼마큼 풍성해요. 내 마음이 논일잖아요. 무드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 부분들은 그게 흠뻑 묻은 그 대나무의 그 이 정경, 따사로움, 또 포근함 이런 것을 좀 맛보고 싶었고 또 대나무의 속성은 또 뭐가 있어요? 폭풍 화살이 불어칠 때 팍 서 있을 때 어? 이 댄잎 가는 소리, 댄잎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 이런 그 이 마음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부드러운 새싹 이렇게 해서 이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나의 노임을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예술의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하나가 열이다. 하나를 가지고도 10개를 표현할 수 있다. 예술가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해야 되나요? 나는 제일 부러운 게요. 10년 전,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문화를 보니까 설악산 화가, 설악산에 4개를 그린 화가가 있어요. 설악산 화가는 설악산만 그려요. 설악산 화가가 있잖아요. 설악산의 4개는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장소마다 달라요, 그림이요. 결국 사람은 설악산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왜? 설악산을 핑계 삼았어. 나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예술 아닌가요? 나는 대나무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그려요. 깨끗한 마음, 굳센 마음, 세찬 마음. 대나무에 다 들어있어요. 꿋꿋한 마음, 절개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물방울 작가는 물방울만 가지고 그리는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리지드가 아니라 플렉셔블. 나의 마음에 논이는 장소, 논이는 공간. 이 공간을 내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서 누리는 삶. 난 이게 예술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그 문이나 그림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건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은 이 세한도의 그림을 그렸어. 세한도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한도 그림은.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은 세한도의 그림을 그렸는데 추사 김정이를 내가 얘기하려면 거의 1시간을 해야 돼요. 왜? 추사를 추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문인화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왜? 추사라는 사람은 학문과 인품, 첫째 학문 인품보다도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대왕의 부마였어요. 영조대왕의 사위였다고요. 그런 왕과 대등한 그 집안 사람, 여러분들 그런 레벨이 있잖아요. 왕과 사위가 된다. 그것은 거의 요즘도 뭐 이렇게 그러한데 얼마큼 그 기세가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추사에 와서 추사가 유배를 가게 돼요. 응? 유배를 가게 돼서 제주도 대정으로 유배를 갔는데 난 대정을 여러 번 갔어요. 이번 2월 달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딱 한쪽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유리안치라 그래. 유리안치를 하면서 거기서 주사가 얼마 이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대전에 가보다 보니까 거기에 풍토병이 있어요. 여름이면 팔이 목이 얼마큼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습하고 병을 얻어요. 그런 마음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부인은 다 육지 두고 왔는데 항상 가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됐고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왜? 유배를 갔다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유배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벌 때문에 가는 건데 조선시대 유배는 이런 유배가 요즘 벌하고 달라요. 요즘 벌이 감옥에 가는 것은 가장 큰 것들은 비리잖아요. 비리가 95%.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유배 가는 것은 없어요. 요즘 깜빵에 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유배는 유배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는 유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유배를 가게 됐다 하는 것들은 그것도 못해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어요. 배 타고 가니까. 요즘은 그냥 샥 가버리는데 비행기 타고. 그래서 거기서는 유배를 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을 벗어나 정말 그 절의 고도까지 가버렸으면 그냥 세상에는 그냥 끝이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요. 아, 쟤는 끝났구만.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우리가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요. 이런 말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 절에 고대에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영매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한테 영매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역관이었어요.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해주고 이제 통역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의 그 북경에서 가지고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 그 절의 고도까지 많이 보내줬어요. 그 추사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 이 친구야말로 진짜 사람이구나. 우리가 노노책 이런 말이 있죠. 세한연후에 지 성백지 후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한연후, 세한 날씨가 추워진 이후에 안다는 거예요. 소나무와 잣나무에가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 고두 절개를 세한연후에 지 성백지 후져라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서 세한 보람 거기서 세한이란 말을 따서 이 추사가 그린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한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세한도. 그래서 이 소나무와 이건 잣나무예요. 소나무와 잣나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그림에는 내가 문인화의 그림이 정신이 들어간 그림이라 그랬죠. 이 그림은 여러분도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그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사라는 사람은 자기의 울분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왜? 추사라는 사람의 인품, 학식, 가문, 가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고뇌하는 흔적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문인화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추사에 대한 연구자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일본 사람이 일본에 후지시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북경대학 아니 그 사람이 동경대학에서 청조문화의 동전이라는 그 논문을 썼어요. 청나라의 중국의 청나라의 이 지식을 동쪽으로 전달한 것을 논문의 주제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가 논문 주제예요. 청나라의 그 우수한 문물이 이 조선으로 전달이 되는데 추사 김정일을 통해서 보자가 논문 주제인데 그래서 청조 문화의 동전 동쪽으로 전달이 주제인데 그 사람이 추사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추사의 모든 것들을 모았어요. 지금 그 모은 것들 자료가 지금 과천에 있는 추사연구관이 있어요. 거기다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추사권을 모으다 보니까 다 자기는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추사의 모든 걸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1945년도 우리 이 2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지금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동경으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전쟁 끝날 때쯤 해서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 손재행이라는 사람이 추사 김정일을 또 연구자가 있어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문화의 복원데 왜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뺏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본까지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선생님, 좀 돌려주세요. 제가 돈을 얼마큼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거기를 정말 십수번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당신 같은 정성이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대신 잘 보관만 해다오.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집이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원폭이 있었잖아요. 그 집이 그렇게 한 3일 후에 원폭을 맞은 거예요. 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문인화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 추사 김정일 세한도다. 이렇게 지금 그 회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정수다. 근데 추사가 그랬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매 오경석이라는 사람, 영매 오경석이라는 사람한테 아까 주사한테 이 책을 준 사람이 영매 오경석인데 그 사람한테 그려준 고람전기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매화서옥도예요. 요 매화서옥도는요, 매화가 이게 다 매화거든요. 얼마큼 봄에 지금 벚꽃이 한참 피는 것처럼. 근데 여기 지금 이 선비가 여기 이 선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선비가 메고 있는 게 검은 거예요. 검은 거. 검은 건데 검은 것도 친구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 매화서옥도라는 것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 매화서옥도에 가지고 있는 그 심리, 그것이 뭘까? 근데 오늘 시간에 할 것들인데 유교와 도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와 도교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교는 유학이고 도교는 도학이잖아요. 도교는 노자와 장자를 얘기하고 있고 유교는 맹자와 순자, 공자. 여기가 유교예요. 유교와 도교는 서로 지향점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교에서는 야 공부해서 뭘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하라 하는데 도교에서는 야 공부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자연이 제일 좋은 거야. 무의자연, 자연, 도법자연. 자연이 제일 좋은 거지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공부를 하면 머리가 피곤해. 야 하지 마. 그게 바로 서로 뭐냐면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우리 아버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 이게 요체예요. 근데 도교에서는 야 공부하지 말라니까 이 친구야. 왜 공부를 해? 편히 살아. 이게 도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인들은 바로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자연이 좋은 건 나도 알아.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하냐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스님들은 절로 갔잖아요. 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예술이에요. 이 매화서옥도 그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그 선비들의 마음도 담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탈이라고 해요. 일탈은 뭐냐면 내가 현실에 몸을 두고 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 있어. 마음은 놀고 싶은 거야. 여기 사실 놀러 가고 그렇지만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와 악이 있어요. 우리가 예악, 예악이라는 것은 예의도 지켜야 되고 또 오락도 필요해. 예의는 뭐예요? 서로 간의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얘기하면 사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게 계단이 있어요. 그게 사원이면 사장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이 예의잖아요. 에티켓이잖아요. 학생과 교수가 이렇게 층계가 있어. 그렇지만 그 층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인생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모지를 이루는 것들이 악이다 그런 거예요. 악, 예악. 그러니까 예와 악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격식은 두대. 우리는 한 마음, 우리가 그걸 동락이라고 그러죠. 같이 즐기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공감. 이런 것들을 해준 것들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이 유학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유교와 도가가 그런 마음이 항상 이 선비들은 유교와 도가의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그림인데 그런 그림 속에서는 내 마음만이라도 막 깨우고 싶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여가를 통해서 정말 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초점 바로 뭐냐면 요 그림 속에서는 이 선비의 정말 육아적인 마음과 도가적인 마음이 같이 있다. 근데 육아와 도가는 뭐예요? 서로 간에 컴플리멘터리예요. 왜? 육아는 도가가 필요하고 도가는 육아가 필요해. 그걸 상부라 그러죠. 상부. 근데 육아와 도가는 서로 대대관계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대관계죠. 대대관계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 기다리는 관계야. 내가 신랑이 신부를 기다려야 되죠. 신부도 신랑을 기다려.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신부가 아니야.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 그리워해. 음과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는 음과 양이
그런 그 대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상보가 되기 때문에 상보가 되는 것 자체로서는 내가 만끽할 수 있다. 나를 채워줄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상보가 되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채워주면 뭐예요? 공감이 되면 내가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이상향에 우리가 무릉도원이라고 그러죠. 이상향에 지향하고 있는 그림이 매화성국이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썼는데 이 그림은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고람정기라는 사람이 그림이 되고, 이 고람이라는 사람은 29에 죽었어요. 29에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람은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재였어요. 추사 김정희가 제일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님이 아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어요. 저렇게 어린 친구가 죽다니 슬프구나. 왜? 너무 전도양녀하고 너무 훌륭한 친구들 죽으니까. 요즘 코로나로 지금 지금 난리가 없어겠는데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탈리아 어디선가 이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이 관을 묻을 것을 쭉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몇백 개 이렇게 땅을 파놨어요. 근데 갑자기 참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슬픔 그런 것을 그 슬픔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추사 김정희도 이 그림을 그린 그 고람정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했다.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냥 현대 서예가예요. 현대 문인화. 보세요. 물이 있으면 헤엄치고 심이 나면 노래 부르고 힘들면 쉬어가세요. 이 말이 그냥 이것도 그림 아닌 그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죠? 왜?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너무 편안해. 그림이 그림일 때는 나한테 의미를 전달을 했을 때 어떤 거 막 너무 더 얘기해서 복잡하게 해서 그렇게 와야만 되나요? 확 벗어버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시험에서도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 이것도 하나 일탈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주는 그림 이게 뭐 그것도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그림 속에서는 그런 맛을 주는 것들이 바로 문인화다. 이것도 그림 보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고향집 하늘밭에 눈이 쌓이래. 눈이 쌓이리. 우리가 고향집이야. 뭐가 좀 헐렁헐렁하면서도 참 뭐랄까요, 좀 옛날의 향수도 좀 느껴지고 그렇죠. 이 국화 그래요. 이 국화를 보고 나서 국화의 속성, 매랑국의 국화 속성은 뭐예요? 오상이야. 오상이란 건 뭐예요? 오상. 서리도 서리에 대해서도 오만하게 생각한다. 그게 오상이에요. 국화의 속성은 오상에 있어요. 오상은 뭐예요? 선비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국화는 서리를만 입어서 꽃을 펴. 그게 아까 소나무, 전나무는 뭐 그랬지만 우리가 이 오상 그게 국화인데 그 국화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글을 쓰면서 국화에 대한 속성을 생각을 하면서 그 속성을 내가 이해받아 보자. 우리가 그것을 동양 예술에서는 비덕이라고 그래요. 비덕. 비가 비유할 때 비자야. 영어로 얘기하면 compare to. compare. 비교해. 어떻게 덕이라는 것은 덕이 있다. 덕은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들 덕이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덕이라는 속성이에요. 덕을 키워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만날 때 남녀가 착 만나면 불꽃이 튀잖아요. 그렇죠? 불꽃이 번떡 뛰면 그 불꽃을 가지고 근데 불꽃을 튀기는 게